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영민입니다. 6월 전국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모두 16,840가구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80%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성을 개선하고 또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6월 13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진행하고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9월에 최종적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상담 연락처로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저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확인해서 방송에서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토마토 집통 시청하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그널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전문가님이시죠?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많이 기다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문자로 하나씩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두산 아파트 매도하고 싶은데요. 성남시의 오피스텔 16평형 그리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다세대 주택 보유 중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다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지금 주택을 성남 그리고 오피스텔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충청도에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맞습니다. 3주택이죠. 3주택으로 간주하고 오피스텔은 매입의 어떤 연도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3주택자로 간주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순서. 그게 순서에 따라 또 달라지는군요. 절세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머, 이거 꼭 들으셔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 그 다주택자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네.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절세,
세금을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불법은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덜 내기 위해서는 매도 순서를 다주택자는 꼭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양도 차익,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차액이 가장 적은 집, 일반적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꼭 지방의 주택이 꼭 저렴한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이 적은 집부터 먼저 매도하는 게 절세를 위한 하나의 팁이고요. 그리고 양도 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긴 집을 맨 마지막에 팔면서, 마지막에 파는 매도하는 집은 장기 당특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우리 다주택자들이 머릿속에 넣고 매도 순서를 정해야 될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도세 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중에 양도세가 들어가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기본 세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 세율표를 가지고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데, 2021년도까지의 과표 구간과 2023년도 이후의 과표 구간의 금액이 다릅니다. 요거 꼭 체크하시고요. 좀 더 소득세,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는 구간에 어떤 적었을 때는, 과표가 적었을 때는 적게 낼 수 있는 과표의 금액별이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의 다주택자가 성남시 아파트를 매도했을 경우에 기본 세율의 과표 구간은 2023년도 이후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에 어느 구간에 과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요. 세율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에 의해서 양도세가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 양도세, 소득세 기본 세율표를 먼저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주택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3주택으로 간주를 했고요. 제가 지금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2주택자와 3주택자의 표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주택에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과 일반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나누고요. 거기에 대한 세율표가 중괄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3주택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가 간주를 했기 때문에 3주택 이상이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세 지금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입니다. 일반 지역이고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지금 내용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일반 지역이다 보니까 2년 미만, 1년 미만은 세율이 중과되기 때문에 70% 보유기간이, 그리고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일반 기본 세율로, 아까 전에 봤던 대로 기본 세율 6%에서 45%까지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70%, 30%에 대한 또 중과 세율이 아직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됐지만 법이 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중과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3주택자하고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고 하면 원칙적인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넣으시는 대신 지금 성남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고요. 또한 지금 6%에서 45%까지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이제 중과세율을 얘기했는데, 요즘에 중과세 중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TV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시행령,
대통령령에 의해서 1년씩 유예돼 가는 거 있는 거지 법 개정이 된 건 아니다. 원칙적으로 법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시켜놨어요. 그거를 지금 1년씩 계속 대통령령에 의해서 최근에 2025년도 9월까지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중과되지 않고 장특공제가 배제되지 않고 기본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현재 대통령령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먼저 지금 수도권에 있는 성남시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주택자의 매도 순서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단 지금 성남시 아파트를 매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현재 다주택자긴 하지만 장특공제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기본세율 6%에서 45%의 과표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주택자 매도 전략을 세울 때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느냐를 두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뿐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다주택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였는데요. 먼저 이 매도 순서에 대원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양도 차익이 적은 집,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지방에 만약에 집이 있다면 먼저 매도하시는 것이 추천이 되고 그리고 양도 차익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긴 집은 가장 나중에 매도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율이 바뀔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금액도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혼자서 고민하다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금 사연처럼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문제로 서대문구 남가자 2동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주고 상속세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금 대출금과 상속세 완료하면 1억 5천 정도 남습니다. 지금 직장이 없는 부부시고요. 대출받아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응암, 세절, 증산역 그리고 삼송역까지 보고 계시네요. 이 중에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와이프가 임신 중이시라고 하고요. 2달 후에 이사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1억 5천을 가지고 가장 괜찮은 집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신혼부부고요. 그 아내가 지금 현재 그 아기를 가진 상태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방송하는 날 저는 지금 현재 5년 만에 신혼여행을 그래서 신혼여행을 간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남편분께서 상속을 받았는데 네. 상속세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속세를 대출을 받아서 내면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1억 5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세를 살던 곳을 처분을 넘겨주고 7월 말까지 이제 조그만 아이와 같이 보낼 조그만 빌라를 찾는 사정이다라고 네.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능력이 되는 한번 많이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상담 내용 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셨던 빌라의 주소를 다 받아봤어요. 네. 받아서 분석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포커스로 지금 이 빌라를 받는지 집을 받는지를 제가 한번 채취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방송상에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세절역과 응암역 위쪽에 구산역까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셨던 세절역과 응암역 그리고 구산역 쪽에 있는 빌라 3개를 보셨고요. 거기에 대한 지번을 주셔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위치를 간단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절역 바로 인근이고요.
바로 인근이고 하나는 또 응암역에서 동축으로 떨어져 있는 한 500에서 한 700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위쪽으로 구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산동 은평고등학교 위쪽으로 이 위치에 3개의 빌라를 보시고 나서 다 구축입니다. 전부 다 구축이고 나름대로 너무 오래된 것들은 요건 이제 재개발되지 않을까? 요런 것들은 이렇게 좀 서부선 그 경전철 그리고 고양선 전철이 생긴다고 하니까 교통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보셨는데 그 결론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신 내용입니다. 위치는 지금 3개 말씀하셨던 대로 세전역에서 150m 떨어져 있고요. 또 지금 요거를 좀 현재 슬라이드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잘 나오네요. 자, 3개에 있어서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요 지금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괜히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본 건물의 일반 그 외형 사진입니다. 보시는 대로 낡았네, 새 집인가라고 할 정도로의 어떤 그 외형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지금 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전역에서 150m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지만 1991년도에 벌써 몇 년이죠? 저보다 오래됐어요. 예. 굉장히 오래된 낡은 노후화된 빌라고요. 2동짜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8세대의 빌라 단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셨던 20평, 전용 공급 20에 전용 18평짜리를 보셨고요. 지금 대지권의 면적은 9평입니다. 동일하게 은평구 응암동 세전역에서 여기 응암역이 아니라 세전역에서 580m 떨어져 있고요. 2011년도 5월 달에 준공이 완료 8세대, 5층짜리 21평에 19평, 그리고 10평의 대지 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산역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빌라입니다. 13세대 6층짜리고요. 지금 16평에 지금 요거는 투룸짜리로 12.87평의 전용 면적, 대지 면적은 8평입니다.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그래도 지금 위치, 사용 승인일, 세대수 등등 해서 좀 더 우위에 있는 다세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여기까지 대지 면적까지 봤고요. 여기 봤을 때 지금 요 앞에 있는 삼땡 맨션이 가장 지금 역세권에 있고, 다만 오래됐다. 그렇지만 다땡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지 지분이 크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부땡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 승인일, 좀 더 사용 연수가 덜 됐다고 하는 특징을 요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또 지워야 되겠네요. 예, 또 지워야 되겠네요. 지우고. 자,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우리 시청자분께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제가 또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용도 지역이 중요합니다. 왜? 오래된 건물일수록 나중에 도정비 사업의 재개발이나 아니면 그에 따르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자, 삼땡 맨션 같은 경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지금 홈타운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긴 하지만은 7층 이하의 용도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7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자,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 땅에 아까 대지권을 제가 평수를 말씀드렸죠. 대지의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 원이 좀 넘고요. 1,100만 원 가까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950만 원 평당, 세 번째 같은 경우는 880만 원으로서 앞에 게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대지 지분이 높았던 거는 다땡 홈타운이 컸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요 금액과 대지 지분과 곱했을 때 대지의 실질적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재개발 물건이나 모아타브 물건이나 했을 때 무조건 대지 지분이 크면 좋은 거지가 아니라
크면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개별 공시지가 땅의 가치 금액이 얼마냐도 같이 겸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택 공시 가격. 2023년도 아직 2024년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 주택 공시 가격을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1층을 봤기 때문에 1억 3,700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층이 2억 100만 원입니다. 주택 공시 가격이.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1호를 보셨기 때문에 1억 5,600으로서 중간에 있는 301호가 가장 주택 공시가격은 높았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보는 이유, 대지 지분을 보는 이유는 향후에 이 건물들이 도정비삼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됐을 때 감정평가에 유리한 건물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자, 보시는데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3억 2천, 두 번째는 3억 3천, 세 번째는 2억 5천으로서 물건 특징은 첫 번째는 3룸에 엘리베이터는 없고 신사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룸에 욕실이고 엘리베이터가 동일하게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욕실이 2개 있어요. 욕실이 2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룸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구산초가 가깝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첫 번째 걸 갔더니 플랜카드가 붙어 있대요.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어떻게 보면 도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뭐 주민 어쩌고 얘기가 등등을 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 아닙니까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메모를 해놓으셨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서부경전철과 고양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의 특징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발 호재, 직접적인 호재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 물건 스스로는 오래됐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인근 세전력 주변에 본 물건이 있는 인근으로 새 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근 노후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재개발 호재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서부경전철과 고양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건 동일하고요. 두 번째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나 본 건물이나 아직까지는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으로 들어가기에는 힘든 물건으로서 그냥 간접적인 교통 호재만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인 호재나 간접적인 호재 모두 없는 아쉽지만 발품을 팔았지만은 시청자분께서 보신 물건에 있어서는 향후 미래 가치의 어떤 답을 찾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물건들만 보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요 내용을 일단은 신혼여행 갔다 오시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향후에 좀 더 1억 5천이 3억이 되고 3억이 6억이 될 수 있는 서로 간에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물건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약속드리면서 이 상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의 물건을 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것 같은데 가장 최선의 보금자리에서 가족들이 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박성규 대표님께서 세 가지 물건을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를 짚어주셨는데 세 물건 모두 직접적인 호재를 받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더 진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 할수록 내 상황에 꼭 맞는 집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죠.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고민은 그리고 토지와 아파트 이 두 개의 상담 모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의 삼송마을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이곳 매도 시기 그리고 시흥시 하상동의 토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보유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두 가지를 궁금해 하셨거든요. 자,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시흥시에 있는 토지입니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자, 상담에 먼저 지금 고양시 삼송마을에 있는 삼송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고요. 지금 삼송마을 동원 로얄파크 아파트입니다. 자, 삼송역에서 3호선이죠? 삼송역에서 한 850m 떨어져 있고요. 주변에 삼송초, 고양중, 그리고 고양고등학교가 둘러싸여 있는 일단은 공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편하게 등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삼성역 아래쪽으로 하나로마트,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고양 스타필드. 생활하기에 너무 좋겠네요. 그 상권이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는, 또 아래쪽으로는 신도시죠.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가 아래쪽에 이제 자리 잡게 돼요. 자, 본 아파트에서 주변에 있어서 정주주권, 생활 여건은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598세대 2012년도 13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10개 동의 최고 21층 아파트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169%, 건폐율이 13%인데, 자, 20년 차도 안 된 아파트를 제가 용적률을 거론한다는 거는 용적률 건폐율 대비해서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좀 더 올릴 수 있었는데 왜 안 올렸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어떤 아쉬움이 좀 남는 아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평형대는 32평, 40평, 41평으로 4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론을 안 하셨기 때문에 32평, 가장 많은 세대수의 금액대를 본다고 하면 현재 1개월 평균 실거래 가격은 6억 4,300입니다. 매물 가격 호가 평균은 7억 3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아파트의 전고점은 8억 6,800입니다. 현재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500이 하락됐고, 퍼센테이지 따진다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25%의 현재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직접적인 호재. 20년 이후에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10년 이후, 앞으로 지금 제가 볼 때 이 아파트 10년 이후에나 거론될 얘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현재 지금 본 아파트 주변 1km 이내 주변에 간접적인 호재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정주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자, 본 부동산의 본 아파트의 직간접적인 호재보단 본 아파트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아파트를 지금 현재 1, 2년 내에 본 아파트를 매도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2026년도 상반기쯤에 매도식 타이밍을 잡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토지죠. 토지를 좀 보겠습니다. 토지의 지금 주소가 하상동이죠. 하상동 8-3번지. 하상동 8-3번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 토지가 현재 지금 논입니다. 논으로 되어 있고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토지. 그린벨트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방송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겠고요. 자, 본 토지 남서측으로 시흥 하중 공공택지 지구가 예정지가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 북서측으로 시흥 광명 공공택지 지구가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어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약 지금 2,420제곱미터, 한 730평 정도 되고요. 30평 정도 되고, 현재 지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지도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토지의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732평 재발 제한구역, 어떤 분과 지금 같이 공유자로 2명이서 지금 소유권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도로 전면 같은 경우에는 세로 한 명 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자,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 1월달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92,200원,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3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의 어떤 세금을 내는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의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주변 유사 거래가 대지, 토지만 봤을 때 지금 평당 단가로 대지 면적당 평당 가격이 약 지금 500m의 탑 19만 원에서 현재 지금 요 금액에 대한 거는 지금 정확하지가 않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지금 주변에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30만 원 정도죠. 30만 원 정도에서 주변에 지금 거래되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에서 65만 원 정도 선의 실거래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금 어떤 실거래가의 어떤 시세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는 개발 제한 구역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두 번째, 인근에 아쉽지만 역사가 아니라 신안산선의 철길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고요. 주변에 또 시흥 하중과 그리고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 단계에는 아주 극초기 사업 시행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에 말씀드렸던 시흥 하중하고 시흥 광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지 이쪽 개발 제한구를 풀어가지고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압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이 땅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바로 매도를 하시고요. 아니면 매도가 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장기 보유하는 관점에서 본 토지를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아파트 그리고 토지 두 개의 물건을 놓고 같이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 삼송마을에 있는 아파트 근처에 학교도 있고 스타필드도 있고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직간접적인 호재를 받기에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이곳이 가격 민감도가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좀 괜찮을 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했었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장기 보유를 하시는 방안 두 개 중에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상담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소형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평촌에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갖고 있는데 모두 처분해서 서초구에 조금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하시는데요. 자, 지금 서초구에 거주를 하시면서 서초구에 더 괜찮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가 커가고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또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지금 서초구의 소형 빌라에 거주 중이시고요. 현재 지금 소형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지 임차하고 계신지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맞습니다. 없겠고요. 자, 근데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평촌 신도시의 구축 아파트와 현재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를 요 두 개를 매도를 한 다음에 서초구의 큰 곳으로. 그게 어떤 주택이 종류는 안 나왔지만 아파트로 갈아탄다고 아파트로 간다고 하기에는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평촌 신도시도 나름대로 호재가 있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상급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안양시 평촌 신도시보다는 나은 상급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갈아타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로는 향후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초양극화 현상은 더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이 사이트가 좀 열렸으면 좀 그 화면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하면 좋은데 지역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했어요. 물건 비교가 아니라 이제 지역 비교를 당연히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하고 서초구 양재동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재동 쪽도 나름대로 이슈가 있는 지역이고 뭐 메이저급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평촌에 있는 신축 구축을 매도했을 때 한 자금 확보가 한 요 정도 되겠지라고 하게 되면 양재동 쪽하고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사이트가 열렸으면 우리 시청자분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구두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을 비교를 했을 때 34평 기준
안양시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감액이 한 9억 정도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한 16억 5천 정도 됩니다. 평당가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안양은 한 2,600 정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은 4,800 정도가 되고요. 가격 증감률로 봤을 때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에 있어 선도지구 지정이 지금 활발하게 얘기가 되면서 일단은 안양 평촌 신도시가 소폭 상승했어요.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장으로 꾸준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쪽의 거래량을 봤을 때 현저하게 안양 평촌 신도시가 거래량은 51건, 매물량은 550건, 한 10%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6건, 그리고 매물량은 87건으로 거래와 매물량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두 지역을 봤을 때 매매 흐름표가 지금 나와 있을 텐데, 매매 흐름표를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아쉽지만은 전반적으로 굴곡에 있어서 기울기는 일단 양재동 쪽이 나름대로의 완만하게 좀 방어하는 모양새입니다. 방어하는 모양새고, 그 표로 대장 아파트를 봤을 때 평촌 같은 경우에는 향촌 롯데 아파트 등 해가서 여러 아파트들이 한 10억에서 11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양재동 같은 경우 양재 우성 아파트가 14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촌 신도시 아파트의 구축화 신축을 매도를 하고 서초구 지역에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평촌에 가지고 있는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초에 있는 더 넓은 곳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걸 더 추천드린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촌과 양재 지역까지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평촌은 비교적 개발 호재를 받고 있어서 지금 상승장이고, 양재는 좀 약보 합장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 양재가 그래도 가격 방어하기에는 더 유리하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현금 5억 원으로 새 껴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평촌이 나왔습니다. 목동과 평촌을 고려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5억 원의 자본금이 있고 갭 투자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평촌입니까? 목동입니까? 목동이요. 그렇죠. 그래도 서울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 동안구 평촌동이 지금 그 두 번 다 거론되고 있어요. 아쉽게도 지금 약간 서울구가 밀리는 분위기지만 나름대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럼요. 좋은 지역입니다. 일단은 그 지금 고려하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인지도나 또 그 가격대가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처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5억이죠. 5억에 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갭 투자를 했을 때 평촌 지역과 목동 지역을 고민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평촌 지역보단 목동을 비교를 할 때 분당이 어떨까? 아, 평촌 대신에요? 평촌 대신에. 어. 평촌 대신에 분당을 5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이고요. 그러면 분당 중에서도 제가 분석한 바로서 선도지구가 좀 유망한 단지가 있는 정자동과 한번 비교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과 그리고 서울시 양천구 목동과 한번 비교를 해서 물건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권유를 드리면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제가 지역 비교를 제가 처음 해드리는 거라서 지역 비교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정리한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이고요. 평촌을 일단은 조금 배제를 하고 서울시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입니다. 목동과 신정동. 자, 목동과 신정동의 특징은 뭐냐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의 재건축 아파트가 쭉 나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금액이 작아서? 금액도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1단지부터 14단지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갭 투자가 안 됩니다. 지금 목동에 있는 이 아파트를 제외를 하고 실거주 재건축에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들을 위주로 봤을 때 몇 개 단지가 있어요. 몇 개 단지와 목동의 그 분당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34평 분당구 정자동의 34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 거래가는 12억 7천입니다.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의 34평대 실거래가는 16억 5천 정도고요. 평당가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은 분당구 정자동은 3,700, 목동과 신정동은 4,800입니다. 자, 가격 경감률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1기 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개시 특별법이지만은 약간 약보합세로 현재 지금 금액대가 가고 있고요. 지금 가격 증감률 같은 경우에 목동과 신정동 같은 경우에도 목동 재건축의 이슈로 인해서 소폭 상승세에 있다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거래량에 큰 의미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각 지역별 대장 아파트의 흐름을 봤을 때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요. 두 지역에 지금부터 거론하는 아파트의 명칭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마을 1, 2, 3단지 한번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셔라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양천시 목동 신정동과 목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갭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1단지 앞에 있는 한신청구 아파트 한 15억대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와 한솔마을 1, 2, 3단지 중에 한번 비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올바른 선택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신 건 목동이냐 평촌이냐였는데요. 자, 그런데 저희 대표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동이냐 분당이냐 이렇게 놓고 또 지역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목동, 분당 이렇게 두 군데를 놓고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아파트 매물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비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022128-8504번으로 망설이지 말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서초구 우면동 2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갭 투자하고 싶은데 사업성 있는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우면동 2번지 일대, 여기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나 봐요. 네네. 자, 우면동입니다. 우리 요즘 친구들 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갑툭튀. 네. 그거예요. 그 요즘 사람 말 아닌데. 아닌가요? 저도 쓰는 말인데. 그래요? 자, 우면동의 모아타운을 그 인근에 있는 양재동 일대의 모아타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모아타운에 현재 지금 지정되어 있는 모아타운 두 지역이 있고요. 최근에 뒤쪽으로 양재천 쪽으로 지금 후보지 어떤 신청이 들어갔다가 탈락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금 양재 시민의 숲 화면으로 보실 때 우측편 그리고 개포동 국립국악고등학교 아래쪽으로 지금 이 일대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데 올 1월 달일 거예요. 1월 달에 우면동이 이 지역을 신청을 해가지고 3월 28일 날, 올 3월 28일 날 후보지로 선정이 된 우면동 2번지 일대의 모아타운입니다. 자, 위치는 지금 보시는 대로 우면동 2번지 일대고요.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어디냐? 아직 여기 지금 이 사이트에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 KT 우면 연구센터 그리고 LG 옆에 연구소 있을 거예요. 오래된 건물. 우면 주공아파트 앞쪽에 요 부지입니다. 여기가 우면동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다. 약 면적은 4만 제곱미터가 약간 넘고요.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12,000평 정도의 면적이고요. 현재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한 400명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용도 지역을 봤을 때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7층 이하가 없어지면서 여기 아파트가 한 약 800세대 정도가 형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면동 모아타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업성이 괜찮을까요? 진행이 잘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시죠. 자, 모아타운에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자치구 공모 방식입니다. 자치구 공모 방식. 자, 두 번째는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자, 서초구 지역인데 예전에 그 모아타운이나 뭐 재개발해서 강남 분들 가가지고 서울시청 가서 대모 많이 하셨잖아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여기는 자치구 공모 방식이 아니라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제안해서 나왔기 때문에 갑툭튀기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 동의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사업성과 사업 진행 속도 다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단 여기에 투자하실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을 잠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3월 28일 날 서울시청에서 나와 있는 고시공고문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내가 나와 있고요. 지금 우면동 2번지 일대의 모아타운으로 우리 그 앵글을 좀 가까이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시는 대로 권리산정 기준일 3월 28일이고요. 3월 28일이고, 자, 아래쪽에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중요한 내용만 체크하겠습니다. 보셨을 때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에만 분양 대상이다. 입주권 주겠다. 분양권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지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분양 대상이다. 분양 대상에는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권리산정일까지 착공이 들어가 있는 물건, 또한 착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소유권을 넘겨놔야지 이 지금 아파트의 분양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유의할 점까지 짚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우면동 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살펴봤습니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 동의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를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4월쯤 경기 광주 아파트 관련해서 상담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동탄 1메타폴리스로 이동하는 건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지금 갈아타기 물건 고민인데요. 저도 이 방송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저랑 대표님 같이 했었는데 네. 자,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 2개를 이제 매도를 하고 갈아탈까요? 이런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탐벌동의 49평, 네, 13년 동안 맞습니다. 그대로 가격입니다라고 맞습니다. 했었고요. 광주역 이편한 세상 가격이 안 오르네요. 네. 수소 광주선 온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서 매도하시고 갈아타셔라 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때까지 딱 네, 거기까지 했었고 네. 이분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나서 그러면 그거 팔고선 반송동에 있는 동탄 1기 신도시 반송동에 있는 메타폴리스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후속 상담이 되겠네요. 제 질문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메인 동탄 일기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 내에 있는 메인 지역입니다. 메인 지역이고요. 자, 서동 1호선 서동탄역에서 약 1.8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탄 SRT에 한 2.4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자, 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에 60층이 넘어요. 66층인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66세대 4개 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2010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15년 차 주상복합이고요. 보신 대로 503%, 70%의 중심 상업지 내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41평대부터 98평대까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광주에 있는 두 아파트를 매도를 했을 때 대출이나 이런 개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냥 액면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46평부터 54평대까지 최고 54평 12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보셨을 때 46평과 48평 같은 경우는 9억대 후반 중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54평 같은 경우에는 12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형성이 되어 있고, 자, 보셨을 때 지금 5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 매물은 12억 5천, 최저가 매물은 11억 5천에 나와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고요. 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두 아파트를 매도하고, 일단은 지금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 일기신도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갈아타기는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본 아파트 바로 앞으로 인동선, 동인선이라고 하는 전철역인 반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초역세권이고요. 자, 두 번째, 동탄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메인 지역 내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 인근에 삼성전자 동탄 사업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메인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전망 그리고 갈아타기 전망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후속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동탄 1 메타폴리스로 이동하는 거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근처에 교통문제도 있을 거고 동탄 내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니까 가셔도 좋겠다는 상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고 계신 박성규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세미나 소식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궁금하시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 참여해 보시죠. 강남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열리고요. 박성규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전화 주셔야 하니까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죠. 자, 오늘 다양하게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알차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저희 상담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2128-8504번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하시면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토마토 집통 채널 추가하시고요. 거기에다가 편하게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모두 직접 확인합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시청하고 계시죠? 채팅 통해서 저희 방송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방송 관련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김인만의 시드머니 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인데요. 부동산 시장을 날카롭게 진단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대표 논객 한문도 교수,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나스닥을 비롯한 해외 주식시장의 파워 뷰어 차영주 소장, 또 경제 분야 최고의 트렌드 리더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전망과 해안 제시합니다. 6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토마토 집통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요새 밖을 걷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들이 많죠. 옆을 쳐다보면 봄꽃, 여름꽃들이 만개해 있고 또 위를 쳐다보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정말 푸르른 여름의 초입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여름처럼 청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